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참패 책임론과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한마디. 껄껄껄. 7천량 해전이 끝났다. 네. 어떤 뜻이에요, 그게? 이게 사실 선거 몇 번 이기더니만 기공이 완장해가지고 이제 조선수군은 나가기만 하면 무적이다라고 했는데 지휘관 갈고 나서 이제 다 나간 거잖아요. 네. 7천량 해전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듣다 보면 기승전 나를 바꿔서 그런다.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러고 내가 이순신 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 무엇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오로지 그 친윤들이 나서서 그 2년 전에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친윤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여전히 원내대표도 좀 친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도 지금 기왕이면 친윤을 찾고자 하는데 지금 명분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민심을 좀 제대로 알고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옛날부터 봐왔던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늘 이래왔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시감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는 지금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가만히 일단 지켜보고 있는 이런 일이 늘 되풀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뜻 생각나는 게 아몰랑 정당이다. 아몰랑 정당이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야. 일단 지켜보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이준석 쪽가 어쨌든 당에 와서 그런 걸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처음 김종인 위원장이 21대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맡았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선거 망했는데 또 영남에서나 아니면 비례로 당선된 분들은 첫 선거에서 덜렁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 천재인 줄 알아요. 다들. 정치 천재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 초선 의원들이 많았는데 초선 의원들이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정치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다는 것의 느낌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도 산으로 간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22대도 또 반복될 거예요. 이 난장판통에서 당선된 사람들, 영남이나 비례대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자기는 승리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부족해서라는 말씀이신데 지금의 이준석 대표 당대표가 됐고 당선이 됐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대표셨을 때 네. 배지 달아봤어?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저는 영남에요. 65명 의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상계동 갖다 놓으면 저보다 득표율 안 나올 거라 확신하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이 어려울 때 나와서 네, 바람을 돌풍을 일으켜서 일으켰죠. 당선이 네.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당이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 인정할 그럼요.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건은 김재섭 의원 당선자나 김용태 의원 당선자가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출마할 때 그럴 때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대부분의 분들이 최고위원 나가라, 당대표 나가라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김재섭 그 당선자도 저번에 저 강력들 나와서 지역을 일단 잘 예,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섭 그 당선자도 그런 거 없다는 거 잘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역구 관리라는 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관리라는 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다? 지금은 김재섭 당선자가 제일 인기 좋을 텐데 지금 다 동네에서 그렇게 뭐 가서 어르신 수발 들고 있으면은 너 일 안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권력 구조에서 젊은 사람들 역할이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걸 둘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떤 비대위가 출범해야 좀 쇄신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비대위는 어떤 권위도 없을 거고요. 그거는 어떤 기대도 없을 거고 사람들이 결국 전당대를 어떻게 풀어내냐 문제인데 저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대표든 원내대표든 김도읍이다. 큰일 나셨네, 그분. 일단 탈락 1순위. 제가 김도읍한테 이제 전화만 지금 방송 나갑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홍준표 시장을 왜 총리로 네.
추천하자마자 불러서 4시간 저녁 먹고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김도우 의원을 왜 제가 높게 평가하냐면요. 가장 뒤끝이 없이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번에 화성을 당선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은 데서 당선됐다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김도우 의원 이번에 당선된 곳이 부산의 명지신도시가 있는 강서구거든요. 예. 거기가 화성을만큼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사전 투표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명지신도시가 부산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김도우 의원이면은 그 내공이라는 게 장난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약에 인연이 닿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말리는 게 아니라 나가면 져요. 나가면 져요. 의미가 없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기 전부터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표현 많이 했던 게 굵지 않은 복권이고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자질을 봤을 때 대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실망했던 거는 필설이 약해요. 대중적인 매력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진 매력도보다 더 높이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설, 글쓰기 이런 걸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외교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민주당 의원 중에 좀 약간 좀 웃긴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냥 말싸움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가 도전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이 살아남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전을 기회가 해가지고 그 대통령과 설사 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가 되더라도 당이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패장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 그랬는데 그 전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멋있게 또 전례를 깨트려줘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따라할 만한 모범적인 전례가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다가 요번에 총선에서 그렇게 가족을 벗기고도 이겼잖아요. 이기고 지금 저는 그렇게 정호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당선자 기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국민의힘을 쳐다보면 이제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파란이 일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한테 과정은 험난하지만 큰 결과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일지라도 저는 검토해볼 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하는 사람에게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요. 임기 2년 동안에 시험이 없어요. 맞아. 뭔가 대통령은 지지부진할 것이고 나는 여기서 차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락가는데 당 지지율 높일 만한 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선거예요. 선거에서 공천 잘하고 지휘 능력 보여가지고 이기면 팍 뜨거든요. 그러면 보궐선거 이제 몇 개 있는 게 아마 주 성적표가 될 텐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수도권 보궐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졌다. 또 나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약간 좀 틀면은 저라면은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은 내가 지휘해서 보궐 다수를 이길 수는 없으나 내가 뭔가 그 뭘 보강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말이 하나 되는 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수도권 이런 데 보궐 나왔어요. 왜냐면 후보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라면 오히려 재충전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후보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멋지게 이기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 됩니다. 내가 아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혹시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나가서 지면 정계 은퇴해요, 한동훈 위원장. 놔두면 되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그거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 지지율을 22%, 3% 가진 거는요. 보수에서 그 당시에 1등 하는 사람이 갖는 약간 유정회 같은 지지율이에요. 뭐냐면은 옛날에 어느 순간에 김무성 대표도 24% 찍은 적이 있어요. 항상 그
딱 밀어 올릴 사람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20번 정도 몰아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옛날 황교안 대표도 가졌던 지지율이고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뭘 붙였냐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코어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이번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정치에 복귀할 만한 마땅한 계기가 없어요. 이번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저는 지금 나서는 건 좋은 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패장이잖아요. 저는 선거 책임의 그 선거 패배의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선거를 지휘한 그분이 지는 게 맞아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서는 건 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가 좀 덜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자기 시간표에 없는 거였거든요. 끌려나와 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외교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탁월해요. 여태까지 저랑 논쟁도 많이 해봤거든요. 사적으로 뭐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식의 논쟁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누구하고도. 그래서 그건 굉장히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 사람 괜찮겠다. 아니, 저랑 만나면 술밖에 안 먹으면서 왜 거기가 논쟁을. 아니 뭐 앉아가지고 거기 말싸움만 하잖아요. 말싸움만 하는데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비동의 강간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이슈를 놓고 굉장히 토론을 했거든요. 굉장히 장문의 토론을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만 그렇게도 토론이 생각할 수가 되는구나. 있구나. 토론이 되는구나. 이렇게 멋지게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해준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직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되도록 많이 들으면서 위기에 빠진 보수의 어떤 비전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보수의 새로운 서사를 쓰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 3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원래는 딱 선거 끝났으면 졌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는데 세팅된 걸 보니까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찬 거 나가서 밥 한 번 먹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안 나갔다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 돌아가는 분위기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게 홍준표예요. 홍준표 이분을 왜 만납니까? 대구시장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오는 얘기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자 폐하라.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세자이노라. 이거 선언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면서 당내에선 또 일부 사람들 또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는 겁니까? 너 때문에 졌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영남이 무슨 책임이냐, 진 건 수도권 선거지. 이렇게 나면서 네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죠.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이거 보고 전화를 걸어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했더니 비대위원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초청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자기들도 황당하다. 우리는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가겠지.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래도 안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끌려가고 난 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오차는 모양새가 잘못됐어요.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직접 해도 될 걸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오찬 무산을 유도한 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16일 날 비대위원들하고 만찬한 거, 제가 취재 보도를 했지만은 번개였다고. 그거하고 대통령실 오찬 거부한 거를 연결시키는 건 무리예요. 16일 오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해서 소집해서 간 게 아니라 장서정이라는 그 비대위원이 그 단톡방에서 먼저 바람을 잡아가지고 해서 비대위원들이 주선회하고 간 자리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아웃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가고 싶지 않은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밥값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지 않았어요. n분의 1로 다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참석하고 대통령은 거절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했잖아요. 그 마음이 거절할 만했다. 아니 그래도
을 먹고 갔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 거절한 거 맞다 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불쌍하고 무슨 맞서보려고 했고 이거는 우리 그냥 정치 내부 안에 있는 일부의 정치 고관여층의 생각이고요. 밖에 나가면 한동훈 후계자로 떠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선거 져가지고 망한 사람은 될 거예요. 이거 제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그냥 가면 평가가 그래요.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더 쌓인다든지 대통령과 대립하는 서사, 그것도 진정성 있게 대립하는 서사가 필요하다든지. 근데 지난번에 보세요. 저는 어차피 약속대로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막 맞서다가 눈밭에서 인사하고 이거잖아요. 이게 대중적으로는 역시나 니네 약속대로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당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면은 가죠. 3일 전에도? 그쵸. 그럼요. 하루 전에도. 하루 전이라고 뭐라 그러는 건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께서 처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과 맞서는 서사의 출발점이 지금 안 간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다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비난과 욕설을 아마 거의 투하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보수의 주자 윤석열 하자마자 그 온갖 찬양과 그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살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중적 지지가 높아지면은 이런 경우는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대상이에요. 물론 홍준표 시장은 다른 문제고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판 선봉에 섰습니다. 이분은 그냥 딴 생각 없습니다. 저 세자 폐해라. 저 세자 폐해라. 그다음 내가 세자가 된다. 그다음 윤 대통령한테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저놈이 다 잘못한 거니까 저놈 잘라. 내가 그 다음 세자가 되겠다니까 벌써 대선 레이스에 좀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그다음에 그게 적당히 하면 좋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그 최근 행보에 대해서 뭐 유농합작이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홍 시장님이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친윤, 윤핵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홍 시장을 우러러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하고 몇 분 통화했어요. 홍 시장 이번 뭐 심리 만찬 바로 4시간 맞고 뭐 총리를 추천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어디 내가 적어왔어요. 각자 다른 분들입니다.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분노의 지점을 알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한 것이지 정말 친한 측근이라면 대통령과 관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를 설령 지원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대통령을 말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워딩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그대로 전하려고. 저는 근데 개인 정치하는 건 뭐 좋은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참패했으면 원인은 제대로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인을 엉뚱한 걸 짚고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면서 당이 쇄신하거나 혁신하거나 변화해야 되는 방향을 갖다 방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의 이제 세대를 구분해서 저는 젊다 나이 들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뭐 가르려는 건 아니고요. 야구도 이제 야구팀이 지고 나면은 그 내년도 전략을 짜면서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요. 뭐냐면 이제 팜 시스템을 길러가지고 젊은 유망주를 키워서 내년은 당장 또 8등 하다 하더라도 한 5년 뒤에는 강팀이 돼 있을 전략 구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윈나우 전략이라고 무조건 내년에 이기려면은 좋은 선수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단기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예? 뭐 탄핵했더라도 검사 데리고 와서 우리 편은 만들면 이기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및 대선 레이스에 있어 윈나우 전략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승부를 보시려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자기 개발 플러스 당의 진로에 대해서 긴 고민할 수 있는 거고,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짧은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홍 대표 입장에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의 시간표에 봤을 때는 좋은 시간표가 아니죠. 다음번에 바로 이겨야 되는데 한동훈식으로 길게 호흡을 보고 갔다가는 자기는 기회가 안 주어질 것이다. 그 홍준표 시장의 지금 행보는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해본 게 대통령밖에 없는 분인데 대선 나가는 거에 맞춰 생각하셔야죠. 네. 홍준표 대표가 54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좀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